잘들 지내셨습니까? 어느새 봄비도 좀 내리고 법당에 난로를 피우지 않아도 되는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그간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의 마무리 과정으로 상이 잠재하는, 그러니까 상이 형성되는 과정을 알아보자라는 공부를 처음에는 좀 간단하게 짚어보고 가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워낙에 좀 의미가 있는 공부다 보니까 여러 주를 하게 되죠. 오늘은 조금 부족하면 그냥 부족한 대로 요 상이 어떻게 형성하느냐 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제가 또 하나의 자료를 새로 나눠드렸는데 가능하면 요 앞 시간에서 상이 형성되는 과정을 마무리를 짓고 두 번째 시간에서 오늘 드린 자료를 가지고 또 다른 주어진 주제 안에 있지만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짚어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초 우리가 공부한 교재 중에 교재 가지고 보면 그 의도경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는 시기 머문다라고 하는 요거를 그냥 단순히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오염되냐, 그 오염에 상응해서 시기 머문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런데 이 의도경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바에 의하면 요거죠. 째떼띠 빡까빼띠, 이래서 의도와 요거 만호의 행위의 나머지 부분 이렇게 본 거고, 뭔가 말의 행위, 즉 의도하고 의도에 이어지는 행위가 있을 때 요 행위의 다음 단계로, 즉 행위가 오염되어서 시기 머무는 그 중간에 하나의 과정으로 잠재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났죠. 아누세띠. 그래서 요 아누세띠, 잠재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쓰는 두 가지를 보았던 거죠. 어떤 것이 이 잠재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썼나요? 한 가지, 기본적으로는 아누사야, 잠재 성향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주제로 삼고 있는 산야, 상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가 이러한 행위의 과정에서 잠재되는 것이라고 함께 나타났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약간 면피성 발언을 하자면 어쩌면은 아누사야, 잠재 성향과 산야, 상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상이 잠재하는 과정을 파악하자라고 하는 데서는 두 가지를 한 가지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부해도 그 공부의 방향에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90% 이상은 요게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 사실일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많은 공부의 과정에서 요 두 개가 잠재하는 것으로의 공통성을 가지는 거의 유사한 거지만 세밀하게는 이런 차이가 있다 라고 하는 두 단어의 차이가 밝혀질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상의 형성 과정을 공부하는데 지금 우리가 잠재 성향과 상을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공부해도 전혀 공부에 차질은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계속 반복 생각을 해봐도 이 잠재 성향과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몸통으로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거의 사실일 것 같아요. 하여간 이 부분은 뒤에 좀 더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보았고요. 이렇게 할 때 보면
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본 것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오염이 되어 가지고 잠재가 되고 잠재가 되면서 식이 머무는 요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에서는 의도경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의도하지 않고 사유하지 않는데 잠재는 하는 이런 경우가 나타났었죠. 뭐 기본적으로는 의도도 하고 사유도 하고 잠재도 하고 이런 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삶인데 요거 어떻게 해가지고 그 식이 머물지 않게 할 것이냐, 괴로움을 소멸할 것이냐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보니까 부처님이 의도경에서 두 번째로 제시해 주신 것은 의도하지 않고 사유하지 않지만 잠재는 있는 이런 경우를 이제 나타내 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로는 의도하지도 않고 잠재하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고 사유하지도 않고 또한 잠재도 하지 않는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된 거 제가 그렇게 구분해서 또 적어드렸죠. 뭐 이런 경우를 이제 보았어요. 잠재. 그러면 요렇게 의도와 빠까빼지 사유 이런 행위의 부분을 놓고 이제 경전은 어떠한 경우들을 요 경우에 이제 적용해서 알려줬느냐 하면 우리가 세 가지를 보았죠. 한 가지는 여기에 있었죠. 뭐 윗닦아가 됐든 일으킨 생각 또는 일으킨 생각을 포함한 사유 전체 과정 상까빠죠. 그러니까 윗닦아 더하기 빠까빠를 상까빠라고 간주하는 이렇게 보았죠. 그리고 요렇게 놓고 윗닦아에 대해서도 까마 윗닦아, 부야바다 윗닦아, 위행사 윗닦아가 있었죠. 상까빠에 대해서도 까마 상까빠, 부야바다 상까빠, 위행사 상까빠 이래서 요 행위의 영역을 첫 번째 부분으로 까마, 부야바다, 위행사 즉 까마 여기죠. 그 외적 대상에 대해서 내커 하는 요런 욕탕 성내는 거, 폭력적인 의도 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반대의 것으로 출리, 까마로부터 벗어나는 요러한 거 부야바다, 분노하지 않음 위행사, 폭력적이지 않음, 비폭력 요거죠. 요러한 6가지 전체에 대해서 윗닦아도 나타나고 상닦아도 나타났는데 요거 말고 또 하나가 나타나는 게 있었죠. 수행자 만디카의 아들에 대한 경, 그 경에서 보면 이 6가지 모두에 대해서 산야라는 단어가 적용되어 나타났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나요? 의도도 하고 사유도 하고 거기에 잠재도 하면 그러면서 잠재도 하면 상이 잠재하는 것이다. 상이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요때 형성되는 산야는 어떻게 이름을 붙였을까? 뭐 요 부분에서 우리가 본 게 결국은 까마 윗닦아로 시작하는 까마 상까빠에 의해서 잠재하는 것은 까마 산야다. 이렇게 보았었죠. 마찬가지 네캄마 윗닦아를 시작으로 네캄마 상까빠 사유를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잠재하는 상은 네캄마 산야다. 이렇게 해서 요거 6가지 전체를 보았던 거죠. 요랬을 때 우리가 사실은 또 눈여겨본 거 하나가 뭔가요? 이제 이 산이라고 하는 거가 병들어 있으면 번뇌라고 하는데 이 자체가 지금 보면은 까마, 부야바다, 미행사 한 6개의 산야가 여기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죠? 잠재했으니까 형성된 거죠. 그런데 표현하자면 요 경우만 가지고 보면 6가지의 산야가 지금 쌓여가지고 경향성으로 다 잠재되어 있는데 요 중에 지금 나는
왜 하필이면 나는 지금 그 중에서 까마산냐를 일으켜가지고 탐이라고 하는 요것을 일으킬까?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목해봤죠. 그거 왜 그렇다 그랬죠? 경전은 다 꽤 여러 개의 경전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요 상이라는 거 다양한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상이 쌓여 있는데 그 중에 왜 하필이면 지금 요 상이 일어나가지고 인식 과정에 개입해가지고 니아나 알물 왜곡시킬까? 요때 왜 하필이면 요걸까라고 하는 그 부분을 경전이 어떻게 설명한다 했나요? 경전은 이 상이 일어나는 조건으로 제시하기를 계라는 말을 했죠. 계. 요거 우리가 말하는 18계인 거죠. 18가지의 요소. 계를 조건으로 상이 일어나서 인식 과정에 대입한다. 뭐 물론 인식 과정이라는 것은 내입처와 외입처를 감각해서 생겨나는 요거 시기 3, 4와 촉해서 생겨나는 수를 상의 개입하에 분별해서 아는 거죠. 미자나띠. 요게 인식 작용이죠. 그것에 의해서 냐나의 왜곡이 그러니까 왜곡된 냐나가 생겨난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그 인식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하여간 그 알의 왜곡 상태를 결정짓는 것으로의 요 상은 왜 하필이면 지금 요러한 상이 일어났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부처님은 계를 조건으로 상이 일어난다라고 한 요 이야기 꼭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그 가운데서도 18계라고 치면은 내입처, 외입처, 식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봐야 되는데 이러한 계 중에서도 특별히 부처님은 더 지목하기를 어떻게 해요? 외입처인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요 6외입처가 계 가운데서도 상을 일어나게 하는 직접적인 조건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윤보부님이 얼마나 사랑받는 분인가 하는 부분을 사람들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외입처는요 어떤 거죠? 요거 외입처 그냥 윤보부님이라는 하나의 대상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외입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그냥 형상적으로 따지자면 그냥 윤보부라는 분이 있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윤보부를 다르게 대상화하죠. 그 부분은 왜 그렇다 했죠? 우리가 뭐 약간 이 마음의 메커니즘 공부하면서 약간 빼놓지 않는 이야기가 그거죠. 오치원인 내가 어떡하나요? 가슴이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죠. 나는 있어. 나라는 존재. 이런 존재 상태로 세상을 만나는 것. 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깨어있는 내내 사실은 자아의식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래서 경전에서도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아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렇게 나타나죠. 아스미 해가지고 자아의식 하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고 하는 5가지 감각 기능이 작용을 하죠. 요거 하여간 관찰경이 알려주는 요 부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자, 관찰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스미 하면 자아의식 하에 있으면 5가지 감각 기능이 작용을 하는데 그때에 무어가 있다. 요거죠, 여러분. 5가지 감각 기능이 작용하게 되면 만어가 있고 담마가 있고 또 하나가 뭐죠? 예, 무명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하여간 요거 경전은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5가지 감각 기능이 활성화되면 작용을 하는 때에는 거기에 만어가 있고 담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근데 그건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무명의 요소가 뭐예요? 요거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말하는 작은 순환고리 찬나라가라는 거죠. 욕탕
찬다가 탐, 라가에 오염된 상태. 그죠? 라가에 오염되어 있는 찬다. 요거를 무명의 요소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무명의 요소를 제거하고 명이 나타났다라고 할 때는 찬다라가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여기서 라가만 떼고리면 되는 거죠. 이제 요런 이야기. 요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찬다 라가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대상을 보는 사람마다 다 윤보부님을 다르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윤보부님에 대한 마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라고 하는 그거의 차이도 크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딱 아이고 미운 요렇게, 아이고 이쁜 요렇게 가치가 부여되는 것은 무명의 요소인 찬다라가 욕탐 때문이라는 거죠. 이럴 때에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이뻐할 것이냐, 아니면 얼마나 이 좋고 싫음의 가치 부여, 거기에 매이지 않고 윤보부님을 보부님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볼 것이냐 하는 요 라가가, 어떤 라가가 붙어서 찬다를 오염시켰느냐, 요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 라가라고 하는 것은 이 라가, 탐, 요거는 하여간 뭐 앞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하여간 뭐 어떠한 것이 생겨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상이 일어나가지고 인식 과정에 개입할 것이냐. 그런데 보니까 윤보부님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윤보부님을 보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윤보부님, 저 나쁜 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저 나쁜 놈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입처를 저 나쁜 놈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요 외입처에 상응하는 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나쁜 놈에 상응하는 것으로의 부약바다 산냐. 그죠? 부약바다 산냐가 딱 일어나가지고 개입을 하면 이제 윤보부님을 보고는 거기에서 성낸다라고 하는 진이라고 하는 거, 그죠? 도사, 성냄이 딱 일어나가지고서 또다시 라가를 오염시키는 거겠죠. 요렇게 어떠한 라가가 무명의 요소로 함께해서 대상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느냐, 요것에 따라서 내면에서 어떤 상이 일어나서 개입할 거냐, 요게 결정된다라는 거였죠. 그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아주 그 의미 있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사실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접근을 해봤죠. 이게 지난번에 공부했던 단속이라는 표현도 되겠지만, 자, 만약에 어떤 과정 때문에 지금 내 속에서 윤보부님에 대해서 아주 화가 많이 나가지고 저 죽일러 요렇게 이제 윤보부님에 대해서 나쁜 가치를 부여하고, 그러면 나쁜 가치가 부여됐으니까 부약바다 산냐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거 뺑뺑 보면 돌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요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러면 요거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가는 어느 자리에선가 누군가가 그거를 끊어줘야 되죠. 누군가가 그거를 끊어가지고 아이고 내 안에서 화가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저 미운 놈! 이렇게 보았지만, 그러나 이 상태를 반복해가지고 큰일 난다. 요거 끊어내자. 요 일을 어디서 한다는 거죠? 그죠? 그 일을 바로 여기 만호를 제어해서 해탈 열반으로 이끄는 그 기능이 사띠인 거죠. 즉 사띠가 이 무명의 요소가 만호를 붙잡는, 따지자면 요 만호의 행위에서 어떠한 오염이 일어나 있느냐, 그 부분을 딱 보아가지고 아이고 내 속에서 엄청난 성남이 일어나가지고 만호를 붙잡았구나. 요거 딱 알아차려가지고 안 돼. 이것은 참으로
창으로 반복적으로 괴로움을 만들 것이요. 참아, 안 돼. 라고 이 자리에서 끊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사띠가 마도를 딱 제어해가지고 비록 앞순간에는 커다란 산냄이 일어났어도 그거를 발견 알아차려가지고 제어해주면 단속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화가 가라앉는 만큼 윤법부님을 저 나쁜 놈 이렇게 보지 않고 윤법부님 그대로 보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윤법부님이라고 하는 외입처록이 그러니까 대상인 외입처가 달라졌잖아. 여기가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개입하는 상이 달라지겠지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의 강도를 가진 부약바다 삼야가 개입을 했었는데 요거 사띠 해가지고 잘 막아냈어.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100만큼 저 미운 놈 나쁜 놈 이랬던 그 가치 부여가 예를 들어서 10으로 줄어들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개입하는 상이 이제 100에서 10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100으로 개입한 거를 알아차려가지고 10으로 줄여내는 일은 참 어려울 거라. 우리가 사실은 사티가 그렇게 아직 우리 수준이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찌 해가지고 정말 그 한순간 탁 단속을 해낸다. 그래가지고 이게 10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10자리의 부약바다 산자가 개입을 하면 10자리의 라가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아주 100자리도 끊어냈는데 그죠? 100자리도 끊어냈는데 10자리 끊어내는 거야 일일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띠해가지고 요 만호를 요 자리 만호를 단속해주는 그 일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가치 부여가 개선되는 거죠. 가치 부여의 상태가 그 가치라는 이 부분을 줄여가지고 물론 기본적으로는 안 좋은 가치가 부여된 것은 좋은 가치로 바꿔주는 거고 그러나 더 나가면 가치 부여 자체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그렇게 나가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 외입처라고 하는 대상의 상태가 좋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개입하는 상이 좋아지는 이 부분. 우리가 지금 그 기본적으로는 요 상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것을 공부하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형성된 그 상이 왜 하필이면 지금 이러한 상이 개입할까라는 어떤 상이 일어나서 인식 과정에 개입합니까? 라고 하는 이 부분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단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작용하는 것들을 보면 그 먼저 드린 자료에서 볼 때 이 과정에서 세 가지를 보았었죠. 첫 번째는 이렇게 까마 부약바다 위행사, 네칸마 아 부약바다 아 위행사라는 6가지 요 쌍을 보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전에서 보았던 건 어떻게 됐나요? 잠재하는 것으로 두 번째 알려진 게 까마에 대한 욕구, 애정, 홀림, 갈증이라고 하는 거 요게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이런 부분을 잘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잘은 모르지만 요 얘기를 어떻게 보았죠? 요거는 만호의 행위보다는 몸과 말의 행위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만호의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6가지의 삼야가 잠재하는데 그거 외에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도 까마에 대한 욕구, 애정, 홀림, 갈증이라는 거 또는 간탐과 고뇌라고 하는 다양한 불성법들 이런 것들이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도 잠재한다라는 이 부분까지를 두 번째 경전을 통해서 보았던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세 번째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완전히 한 줄을 써가지고 공부한 빠빤자라는 개념이 나타났었죠. 빠빤자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요 빠빤자라고 하는 것은 뭐였나요? 몸과 말의 행위 이전에 요 의도하고 사유한다라는 요 빠까빼띠 요 빠까빼띠의 한 상태를 빠빤자라고 우리가 본 거죠. 그래서 빠빤자
지난주 공부한 내용으로는 이러한 사유의 과정에 존재라거나 소유라거나 이러한 것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사유의 과정을 흔들면 요거 빠빤짝 망상이야 실언이야 이렇게 우리가 그 도리단경을 통해서 알아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 뭔가 말과 만우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것들이 잠재합니까? 라고 할 때 요러한 6가지의 산약 그리고 요 까마에 대한 욕구의정 혼림 갈증 간탐 고뇌의 불성법들 뭐라고 표현할지 잘 모르는 요것도 존재를 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요 자리에서 빠빤자가 개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요 빠빤자에 대해서도 빠빤자 산야가 있었죠. 빠빤자 산야. 그래서 빠빤자 산야가 또한 잠재를 한다. 요러한 산야들이 형성된다. 요 부분을 본 거죠. 요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거 지금 이 첫 번째 그룹 까마 부약받을 미행사 요것도 어때요? 몸과 말과 만호의 요 행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 까마에 대한 욕구, 애정, 혼림, 갈증, 간탐, 고뇌 등 불성법들 요것도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빠빤자에서 그 잠재한 빠빤자 산야 요것도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것들에 의해서 잠재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이제 본다면 요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연기를 말할 때 두 가지가 좀 중심적으로 나타나죠. 십지 연기라는 거 하고 십이 연기라는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타나죠. 김법우님, 요거 십지 연기하고 십이 연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무명행 앞에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그렇죠. 그러면 그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즐겨 쓰는 표현이 있죠. 십지연기하고 십이연기는 물론 이제 무명과 행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10개가 돼서 십지연기죠. 그것이 어떤 의미냐 이거죠. 이런 이야기. 가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가래가 사성제에서 보면 집성제잖아요. 괴로움의 발생 원인 이렇게 되는 거죠.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에 아주 중심 자리에 요 가래라는 걸 놓잖아요. 그러면 요 가래를 놓고 우리가 번호를 매겨보면 어떻게 돼요? 식이 3번, 명색이 4번, 욕이 6입이라고 하죠. 5번, 촉이 6번, 수가 7번, 수를 조건으로 가래가 하는 요게 8번이죠. 요거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의 오형 상태 요거를 취라고 하고 이게 9번이죠. 식에 머문 명색에 출현해가지고 5원이 구성되는 요 자리를 유, 존재라고 말하고 요게 10번이죠. 요거에 이어가지고 태어난 건 좀 복잡하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오치원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 11번 그리고 늙고 죽는 거 12번 요래 해가지고 3번부터 시작해서 12번까지 가는 게 십지연기죠.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지금 어머님 말씀하신 무명과 행이라는 거 일단 고려하지 않은 10가지인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수를 조건으로 애가 라고 해서 애를 중심으로 돌아가.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가래를 전제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 거죠. 가래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 찢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 탐진치에 오염이 되어 있어. 요 얘기죠. 이미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이 찢다를 전제해 놓고 그거 이름을 딴하, 가래, 사랑의 자 요렇게 전제해 놓고는 이 가래를 전후해서 가래는 수를 조건으로 하고 수는 촉을 조건으로 하고 뭐 이래 하고 애를 조건으로 취가, 취를 조건으로 유가 이래 하는 가래를 중심에 놓고 그 전후 관계를 따져가지고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 십지연기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무명과 행이 없기 때문에 십지인 거는 10개니까 십지지 뭐 요 얘기고요. 그 의미 왜 부처님은 십지연기를 말했을까? 왜 10가지로 설명했을까? 요 부분의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뭐 저기 그 뭐 어떤 그 해석에 의하면 무명과 행이 전생의 배지 전생의 영역이기 때문에 십지연기는 금생부터의 그 윤회를 설명하는 거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니카야적으로는 좀 애매함이 있죠. 요거 하여간 가래를 전제하고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면 십지연기다. 요거죠. 그러면 12연기는 뭐죠? 무명. 그렇죠. 12연기는 이제 무명과 행이 보태진 거죠. 그러면 뭐 보태지니까 12개가 되니까 12연기라. 그럼 그 의미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 의미를 표현하자면 십지연기는 가래를 전제한 거라면 이제 12연기는 가래가 사실은 이 가래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렸지만 사성제의 집성제거든요. 우리 삶의 문제를 놓고 볼 때 하여간 가장 문제되는 고놈이라고. 그런데 이 가래라는 것이 있어. 이 가래를 전후해서 괴로움이 생겨나. 요렇게 말하는 것이 삶의 문제를 푸는 데 대해서 적절하냐?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이 가래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래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인지 이 부분이 설명되지 않고는 가래를 소멸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하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가래가 무언지는 이제 우리가 알죠. 찢다가 오염된 거 이거니까. 그러면 이 찢다가 오염돼서 가래가 되는 요 과정, 달리 말하면 뭐죠? 가래의 형성 과정이죠. 가래의 형성 과정이 설명되지 않으면 불교가 맨날 연기법을 말하면서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말하면서 가래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조건 관계로 생겨나는지가 설명되지 않으면 괴로움의 소멸이 불가능하죠. 12연기라는 거 당연히 이제 무명과 행을 포함해서 12연기죠. 그러나 그 의미는 뭐예요? 가래의 형성 과정 포함. 그러니까 이 가래가 전제해놓고 이렇게 너는 중생이잖아. 중생의 마음은 오염된 거야. 라고 그 오염된 것으로의 가래를 전제해놓고 설명하는 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가가지고 왜 찢다가 오염되어서 가래가 되었을까? 그 부분을 설명함으로써 그 가래의 형성 과정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죠. 십지연기하고 십이연기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안보부님, 요 말씀이 어떠세요? 좀 타당해 보이세요? 사실 우리 이제 서울법회에서도 최근에 우리가 얼마 전에 본 거지만 2단계의 깨달음, 2단계의 수행 요 이야기를 서울에서 좀 자세하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서울법부님들도 정말로 무릎을 치면서 동의하는 게 뭐냐 하면 십지연기와 십이연기가 이렇게 가래의 형성 과정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이다. 그러면 저희 이제 조금 이따가 볼 거지만 요거 가래가 전제되었느냐 그 형성 과정을 설명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결국은 요거 해결하는 것이 수행이니까
이제 수행법이 수행의 체계가 나타나게 되겠죠. 예, 뭐 하면 그 부분 이해하기로 하고 요 얘기를 이제 왜 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상의 형성 과정을 말하면서 뭐 좀 전에 하여간 세 가지로 그 형성 과정 형성되는 것들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요걸 놓고 보니까 어때요? 첫 번째 거는 주로 만의 행위에 속한 거였고, 두 번째 거는 뭔가 말의 행위에 속한 거였고, 세 번째 빤빤자도 뭐 만의 행위로 간주해야 되겠죠. 결국 우리가 찾아낸 경전이 말하는 세 가지 그룹의 잠재하는 것들, 요것들을 보니까 어땠어요? 몸과 말과 만의 행위 과정에서, 그죠? 그 행위 과정에서 잠재하는 것, 이렇게 본 거죠. 그렇다면 이게 왜 잠재했을까라는 부분은 결국은 뭘까요? 행위의 원인이 청정한 찌따이지 못하고 가래이기 때문에 생겨난 거, 잠재하는 거겠죠. 가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니까 이러한 것들을 잠재시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 지금 알아본 이 세 가지 그룹의 잠재된 것들, 이 잠재된 것들은 이런 구분으로 보면 우리 삶의 과정을 십지연기적으로 설명하는 가운데, 십지연기적, 달리 말하면 요거 어때요? 이미 가래라는 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우리 삶을 설명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간 공부한 거에 의하면 요거 표면적으로, 그죠? 우리 삶의 표면적인 전개 과정 가운데에서 잠재하는 곳으로의 상을 찾아보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약간 어려운 주제를 우리가 오늘 그냥 대충 넘어가기로 하자고요. 그런데 일단은 하여간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우리가 찾아낸 경전이 말하는 아누세티, 잠재한다라고 나타난 그러한 것들은 12연기적이라기보다는 가래가 전제된, 가래 때문에 형성되는 것, 그러니까 잠재하는 것으로의 상의 형성. 이래서 십지연기적으로 우리 삶의 표면적인 전개 과정 가운데에서 잠재하는 것들, 그러한 상들의 형성 과정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죠. 일단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 거로 하고요. 그러니까 십지연기적입니다. 이제 오늘은 거기에 이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바꿔드린 자료 중에 이게 그러면 몇 페이지가 되나? 5번째 장, 그러니까 9페이지가 되겠네요. 5번째 장. 이제 행위 이전의 과정에서 상 또는 잠재 성향이 형성됨이라고 하나의 단락을 지었죠. 예. 자, 요게 일단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는 제목에서 나타나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세 가지 그룹의 잠재되는 것들은 행위라고 하는 우리 삶의 표면적 전개 과정에서 잠재한 거라면, 이제 뭔가 좀 내적인 거, 그죠? 내적인 거니까 가래를 전제하지 않은, 가래가 형성되는 그 내적인 과정에서도 잠재하는 게 있나 보다. 요 부분이 되겠죠. 요거는 우리가 구분해서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12연기적인 상의 잠재와 제어 방법. 이랬어요. 6의 6경, 맞지마니까야 148번 경은 몸과 말과 만의 행위 이전에 상, 지, 행의 영역에서, 자, 요거는 요 얘기죠. 행위 이전, 즉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기 이전에 뭐가 있어요? 상이 있죠. 그리고 분별에서 안 인식작용의 결과로 생겨난 냐나, 요거 지죠. 그리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표현하는 요거 뭐죠?
요거 이건 우리가 찾아낸 거지만 가해를 형성하는 작용으로의 행이죠. 상카라를 네 가지로 우리가 파악했던 거 기억하기로 하고요. 자,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말과 만의 직접적인 행위 이전에 내면적으로 상과 지와 행의 요 영역에서 탐, 저항, 무명의 잠재 성향의 잠재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요거 의도도 없고 사유도 없고 그러나 잠재는 있는 그 의도경의 세 가지 구분 중에 두 번째 구분 그 얘기죠. 그래서 시기 머문다에 의한 상나 과정의 상, 욕상, 색상, 무색상, 저항의 상의 형성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요건 무슨 얘기인가요? 아까 우리가 이 세 가지 그룹으로 그 잠재하는 것을 보았죠. 근데 요 잠재하는 건 뭐였냐 하면은 까마 쌌냐, 부약받아 샀냐, 위행사 샀냐, 네칸마 쌌냐, 부약받아 샀냐, 위행사 샀냐. 그래서 뭔가 이 만호의 행위의 영역과 관련된 잠재된 거였죠. 그러니까 이 자체는 이미 그 행위적인 것을 그 내포하는 상인 거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까마에 대한 뭐 욕구, 홀림 이런 것도 까마라고 하는 표면적인 거였고요. 또 간탐과 고뇌 등 불선법 이런 거 우리가 아예 그 몸가말의 행위 이 영역으로 그 경전을 해석했죠. 그런가 하면 빠빤자라고 하는 것도 만호의 행위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 여섯의 여섯 경에서 나타나는 것은 어떤 단어가 나타나는 거냐 하면 이제요 라가 샀냐, 라가 샀냐면 어떻게 되나요? 라가가 탐이잖아. 그러니까 따지자면 탐의 상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욕심과 관련된 산냐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빠띠가 산냐라는 게 나타나요. 빠띠가 산냐인데 요 빠띠가를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요 빠띠가는 저항한다. 요렇게 이제 의미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저항의 산냐가 생겨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는 또 뭐가 있나요? 이러한 병등의 가장 근본 자리에는 존재의 실상은 무상고 무화잖아요. 근데 요 실상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 존재를 상나가정인 것으로 보고 내가 아무리 상나가정이라고 간주하고 붙잡으려 해도 그것이 실상의 무상고 무화이기 때문에 변해가는 이러한 사실과 그러니까 나의 희망사항과 사실의 괴리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상나가정의 산냐가 있는 거죠. 상나가정의 산냐. 그런데 요렇게 놓고 보면 하여간 탐이라는 거하고 저항이라는 것과 상나가정 요렇게 볼 텐데 사실은 우리가 요 라가 샀냐 탐상 요런 말은 못 들어봤죠. 우리가 왜 이 탐상 라가 샀냐라는 말을 안 쓴다고 봐야 하나요? 요 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상나가정이라는 존재에 대한 오해 때문에 어떤 존재화가 되면 이 존재로서의 삶이 어떻게 현상으로 알려지나요? 욕계 중생으로 살 거냐, 색계 중생이냐, 무색계 중생이냐 이렇게 현상화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은 산냐로부터 라가까지 또는 계까지 그대로 동일한 것이 이어지는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나요? 실질적으로 이 탐, 라가라는 것은 경전에서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해주죠. 까마 라가가 있고 루빠 라가가 있고 아루빠 라가가 있죠. 그래서 표현하자면
욕의 탐. 그래서 마음 심자 붙은 욕이죠. 욕탐 이렇게 되고 루빠산냐는 색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아루빠산냐는 무색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욕과 색과 무색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세 가지를 합해가지고 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경전을 통해서 접하는 단어는 탐상, 즉 라가산냐 이렇게 접해지질 않죠. 요 라가를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알려줘요? 까마산냐, 루빠산냐, 아루빠산냐 그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요 라가를 까마산냐, 루빠산냐, 아루빠산냐 요렇게 이제 그 산냐에 대한 어떠한 분류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는 결국 까마, 루빠, 아루빠 산냐라는 것은 탐에 대한 산냐를 말하고 빠띠가 저항의 산냐가 있고 근본적으로 존재에 대한 오해라는 것으로의 상락 아정의 산냐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는 요러한 크게 보면 세 가지고 넓혀서 보면 5가지가 되는 요러한 산냐들은 어때요?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를 통해서 잠재하는 것으로 나타나질 않는 거죠. 포인트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통해서 잠재하는 상들도 있는데 그거 행위를 통해서 잠재한다라고 알려지지 않는 또 다른 산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또 다른 산냐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상라가정의 산냐, 빠띠가 저항의 산냐, 까마, 루빠, 아루빠, 욕상, 색상, 무색상 요런 거죠. 요런 것들이 있더라 하는 거고 이제 요거를 놓고 이제 경전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부분을 읽어볼게요. 여섯의 여섯 경은 비구들이여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일어난다. 이 셋의 화합이 촉이다. 촉을 조건으로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난다. 즐거운 느낌에 닿을 때 만일 그것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탐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게 된다. 그 밑에 이제 빨리어로 된 부분을 보면 탐의 잠재 성향에서 라가 누사야, 라가 아누사야 요 표현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전제로 한 게 뭐냐 하면 아누사야 잠재 성향하고 산냐 상이라는 것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이야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전이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요 세 가지가 만나는 것이 촉이다. 이렇게 말해주죠. 지금 순서가 그렇죠. 그리고 이 3, 4화합 촉에 의해서 촉을 조건으로 락고 불고 불락의 느낌이 있다. 그럼 이제 느낌은 요 세 가지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어떤 느낌이 생겨났느냐에 따라서 이제부터 어떤 그 인식 과정이 진행이 되나요? 자, 시기, 느낌을 상의 개입하에 분별해서 알면 이제 알미 생기죠. 그런데 이때 느낌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락이라고 하는 느낌, 즐거운 느낌이 느껴졌어요. 요 즐거운 느낌을 즐거운 느낌을 상의 개입하에 분별해서 알면 이제 알미 생기는데 이때 요 즐거운 느낌이니까 즐거운 느낌에 개입하는 상은 어떤 상이 개입할까요? 즐거운 느낌이니까 이거 싫어! 이런 상이 개입하지는 않겠죠. 이 즐겁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가치 부여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상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상은 하여간 무언가 요 좋은 느낌을 유지하고자 붙잡고자
하는 그런 탐과 관련한 그런 상이 개입을 하겠죠. 모르죠. 그게 어떠한 나의 상태냐에 따라서 까마 산냐가 일어날지 루빠가 산냐가 일어날지 아루빠 산냐가 일어날지는 모르죠. 그러나 경전은 요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에 상응하는 탐의 세 가지 그레이드로 세 가지 등급화되어 있는 산야를 제시해 주는 거죠. 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그 탐과 관련한 산야가 개입을 했으니까 알은 탐에 왜곡된 탐으로 왜곡된 이런 형태로 일어나겠죠. 그리고는 이제 경전이 말해주기를 이런 상태에서 요것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생겨난 결과에 대해서 찢다가 요거를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요 상카라 행인 거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찢다가 오염돼서 가래가 형성되는 거죠. 12연기적으로 가래가 형성되는 그 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지금의 주제로는 여기에서 결정적인 요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요렇게 즐거운 느낌이 닿을 때 만약 그것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탐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게 된다. 탐의 잠재 성향. 그래서 라가 누사야 그랬지만 요거 아누사야는 산야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탐에 대한 상. 그런데 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안 쓰죠. 왜냐하면 부처님은 요 탐에 의해서 중생이 욕계 중생이냐 색계 중생이냐 무색계 중생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니까 요거를 탐 중에서 까마냐 루빠냐 아루빠냐 이렇게 나눠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과정을 거쳐가지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기본적으로 요것 때문에 가래가 돼서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가 오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잠재가 일어나고 식이 머물고 이러는 거지만 경우에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경우는 이런 행위 이후 이야기는 좀 접어두고 이제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표현하자면 염오하지 못하고 그죠? 염오하지 못하고 사실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잖아요.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을 느껴서 상이 개입해서 탐에 오염된 탐이라는 탐과 함께하는 왜곡된 알미 생겨났다 해도 그거를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잖아요. 즉 염오해가지고 해탈열반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 거죠. 이런 이제 그러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태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니까 바로 해탈열반으로 가지 못하고 중생으로 남게 되는 그래서 욕탐, 색탐, 무색탐이라고 하는 세 가지 탐 가운데 어떠한 것으로의 산야가 잠재하게 된다. 요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보았지만 행위의 영역에서 잠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몇 가지 산야를 놓고 까마 산야, 루빠 산야, 아루빠 산야 달리 말하면 욕상, 색상, 무색상이라고 하는 요것은 행위와 관계하지 말고 행위와 무관하게 즐거운 느낌이 느껴졌는데 염오하지 못하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그거에서 욕상, 색상, 무색상이 잠재하는 거구나. 욕상, 색상, 무색상이라는 요 상은 어떻게 해요? 즐거운 느낌을 느꼈을 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어. 염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원인으로 잠재한다. 달리 말하면 그것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다. 요 얘기죠? 하여간 어려운 이야기니까 이렇게 그냥 틀만 잡고 넘어가자고요. 일단은 그래도 그 의미는 아시겠죠? 예.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곧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괴로운 느낌에 닿을 때 만일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찌고 울부짖고 광란하면 그에게 저항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게 된다 해서 이 저항의 잠재 성향이
빠띠가누싸야. 그러면 요거는 빠띠가 샀냐 하고 같은 말이 되겠죠. 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선 과정에서 즐거운 느낌이 생겨났을 때는 요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을 때 탐과 관련한 산냐를 형성시킨다, 잠재시킨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막상 살다 보니까 괴로운 느낌이 느껴졌다 이거죠. 괴로운 느낌이 느껴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괴로운 느낌이 느껴져도 요거 무상한 거, 무상거 무하 이렇게 바로 들이대는 염호와 같은 그런 작용을 들이대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래를 만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사냐 하면 괴로운 느낌이 딱 닿는 그 순간 아이고 하면서 현재 표현이 이게 근데 사실은 좀 이 번역은 뭐 누구나 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조금 그 이 번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해석에 대해서 좀 더 봐야 돼. 요거요.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찌고 울부짖고 광란하면 이랬어요. 괴로운 느낌을 느꼈더니 어떻게 해? 근심, 상심, 슬퍼하고 가슴을 찌고 울부짖고 광란하고 이러면 요거는 어때요? 대표적으로 슬퍼하는데 가슴을 치면서 슬퍼해. 요거는 가슴을 치면서 슬퍼한다라는 요거는 어때요? 몸의 행위까지를 지금 포함하고 있죠. 사실은 여기에 빨리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요거 더 연구가 필요한데 요걸 뭐 지금 어디나 다 이렇게 거의 동일하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요렇게 번역된 상태로 보면 괴로운 느낌을 느꼈을 때 몸과 말과 만우의 행위 이 영역에서 그죠? 이 느낌에 대해서 몸과 말과 만우의 행위의 영역에서 어찌함으로써 빠띠가 샀냐가 잠재한다 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걸 이제 늘 주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 원어가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시간은 두고 보기로 하되 다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거는 이 자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알미 왜곡되게 생겨난 것에 대해서 찢다가 거기에 대해서 염오라고 하는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잘못 대응하기 때문에 가래를 형성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잖아요. 좋은 느낌에서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는 거였는데 그거를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괴롭다라고 하는 그 특성에 맞게 표현을 바꿔준 거로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요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찢다가 그렇게 알려진 결과를 그러한 알에 대해서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광란하면 요 자리를 말하는 거다. 그러면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빠띠가 샀냐가 잠재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빠띠가 샀냐라는 건 뭐냐 하면 저항이거든요. 탐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좋은 거에 대해서 붙잡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저항이라는 건 뭐냐 하면 괴로움이라고 하는 요건 일단 싫은 거잖아. 이 괴로운 상태를 계속 괴롭지 않고 붙잡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괴롭다라는 느낌에 대해서 나는 괴롭기 싫어 하고 저항하는 거. 이걸 떨쳐내려고 하는 저항하는 그러한 과정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항의 산냐가 잠재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렵지만 어쨌거나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의 영역이 아니라 행위 내면에서 12연기적으로 가래의 형성 과정 그 영역에서 생겨나는 잠재해서 형성되는 산이 있다. 그거 까마산냐, 루빠산냐, 가루빠산냐라는 탐과 관련한 산냐도 있지만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잘못 반응해서 생겨나는 것으로는 빠띠가 산냐, 저항의 산냐가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해야 타당할 것 같아요. 요거 하여간 그 번역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좀 공부 잘하는 분의 도움을 좀 받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래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어지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닿을 때 만일 그 느낌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면 그에게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게 된다. 요건 뭐예요? 무명의 잠재 성향이니까 그대로 무명의 상, 요 얘기죠. 무명의 상 또는 무명의 번뇌, 요렇게 말하는 그게 뭐예요? 상락아정의 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느낌, 락과 고라는 느낌은 일단은 표면적인 느낌이죠. 요거 무슨 얘기냐 하면 불고불락이라는 요 느낌은 우리가 지금 불고불락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뭐 그냥 무덤덤한 요런 느낌 느끼는 거 아니라 그랬죠. 요거 수행의 과정에서 고도의 성취 상태에서 느껴지죠. 어딘가요? 제4선을 성취해야 그때 불고불락의 느낌이 생겨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락과 고라고 하는 조금 표면적에서 이 흔들림이 많은 요런 느낌이 다 제거되고 심지어는 초선, 제2선, 제3선이라는 그 삼매에 들어가지고 생겨난 그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느낌조차도 일단은 제4선에 가면 그것도 락의 느낌이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소멸하고 제4선 이후에서 불고불락의 느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고도의 수행에서 생겨나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느낌이 사실은 무지무지하게 좋은 느낌이거든요. 요거 락이라고 불리는 이 느낌보다도 불고불락의 느낌은 더더욱 좋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이게 우리가 바른 삼매 해가지고 여실지견으로 가는 요쪽으로 바르게 길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대부분 삼매 수행을 하는 분들은 제4선의 이러한 불고불락의 느낌, 그 고요함, 청정함의 상태에 딱 들어가면 너무 좋은 거야. 그걸 붙잡는 거야. 요게 되는 거죠. 지금 제 경에서 일어남, 사라짐,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 뒤에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고요. 뭐 얼마 전에 서울법회에서 뭐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간 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무상고 무아.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불고불락이라는 요 느낌을 요 역시 똑같지 뭐 시기 불고불락이라는 요 느낌을 상의 개입하에 분별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불고불락이라는 느낌은 이 느낌이 일어나는 과정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몸이 호흡이 남기는 감촉, 그죠? 몸이 호흡을 남기는 감촉을 놓치지 않고 붙잡은 상태에서 삼매가 진행되고 그 삼매 상태에서의 심화 가운데에 불고불락이라는 느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불고불락의 느낌이 생겨났다라고 할 때의 이 외입처의 상태는 어떻겠어요? 이 외입처의 상태가 뭐 윤거군입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달리 봐. 요런 정도의 외입처가 아니겠죠. 호흡이 주는 요 감촉 하나를 딱 붙잡았는데 그야말로 이 감촉에 대한 가치 부여가 완전히 가치 부여 제로의 상태로 향해서 가고 있는 아주 이제 여기에는 탐이라든가 진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개입하지 않은 아주 고도의 청정한 상태의 외입처를 감각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제4 불고불락의 느낌을 일어나게 할 때의 외입처 요 상태는 무엇을 불러일으켜요? 요 외입처에 대응해가지고 상이 일어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은 불고불락의 느낌까지 간 그 상태에서는 이제 행위 때문에 잠재한 그런 상들은 말할 것도 없고 행위 이전에
가래를 형성하는 요 내적인 과정에서 생겨나는 상 중에서도 까마산냐, 루빠산냐, 아루빠산냐, 빠띠가산냐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겠죠. 아주 고도의 상태의 수행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어떠한 상이 개입을 할까요? 그러면 이제 이거 까마, 루빠, 아루빠, 빠띠가 산냐 요 부분까지 다 개입하지 않는 조건이 되었다라고 하면 남아있는 산냐는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요거죠. 상나가정의 산냐하고 무상고 무아의 산냐. 그러니까 마지막에 치유되어야 하는 그러니까 오염의 최초 상태 존재가 생겨나는 그러한 상하고 완전히 치유된 것으로의 무상고 무아의 상 요거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서 염호해가지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어서 어떻게 까마산냐 루빠산냐 아루빠산냐라는 이러한 탐과 관련한 상이 잠재했다? 상이 형성됐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불고불락의 느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 상나가정의 산냐하고 무상고 무아의 산냐 두 가지만 남았다라고 하면 이거 당연하죠. 무상고 무아의 산냐가 딱 개입을 해주면 어때요? 이제 왜곡이라는 게 전혀 없는 거잖아. 왜곡이 탐이 없고 진이 없는데 여기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고 이럴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의 상이 개입을 해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잠재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행위의 오염도 없고 식도 머물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 그건 뭐죠? 상나가정의 산냐가 개입을 하는 거죠. 상나가정의 산냐. 이게 평상시 같으면 상나가정의 산냐는 그 위에 현상적으로 까마든 루빠든 아루빠든이 함께 개입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지금 제4선이라고 하는 아주 최고의 산매에 의한 이러한 그 고도의 수행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현상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지금 눌러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나가정의 산냐가 개입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최초의 병등 존재에 대한 오해 상태의 요것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분별 과정에서 무상고 무아로 개입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요 불고불락이라고 하는 요 느낌을 이 좋은 느낌을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좋은 느낌을 붙잡아 버리는 거죠. 이러한 좋은 이 불고불락의 느낌조차도 무상고 무아다라고 알아가지고 붙잡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지금 요 얘기가 지금 경전에 알려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닿을 때 만일 그 느낌에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면 달리 말하면 무상고 무아대로 보지 못하면 그러한 상이 개입하지 못하면 이거죠. 그때 어떻게 돼요?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게 된다. 그래서 무명의 잠재 성향이라는 거 우리가 이거 표현하자면 상나가정의 산냐고 상나가정의 산냐를 번뇌로 표현하면 무명루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전체적으로 다양한 상들을 다 보았다라고 봐야죠. 그러면 시작할 때 보았던 뭔가 말과 만어의 행위를 원인으로 생겨나는 까마 샀냐, 부약받아 샀냐, 위행사 샀냐, 이렇게 말해줬던 이 표면적인 산냐들의 잠재 상황도 왜 이러한 상이 잠재했을까라는 거 본 거죠. 일단 하여간 가래가 전제된 상태에서의 오염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같은 맥락이고 이어서 이제 행위 부분까지 가기 이전에 왜 가래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가래를 형성하는 그 내적인 과정에서 까마산냐, 루빠산냐, 아루빠산냐가 잠재하는 거 본 거죠.
빠띠가 샀냐가 잠재하는 거 본 거죠. 그리고 상나 가정의 샀냐, 요거 달리 표현하면 뭐 그렇게 이제 적어드렸습니다만은 무명의 번뇌, 무명이라고 하는 병든 샀냐, 요 얘기죠. 요것에 잠재하는 것까지를 본 거죠. 이러면 우리가 그 경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러한 현상적으로 알려진 샀냐는 다 본 거죠. 물론 이제 경전에서는 이 말고도 많은 샀냐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뭐 세상에 즐길 것이라고는 없다라고 보는 샀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죽음에 대한 샀냐 등등 많이 나타나죠. 그러한 샀냐는 경우가 좀 다른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이렇게 내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을, 이러한 샀냐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수행의 일환으로 그러한 것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들이미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내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다.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면 요거죠. 죽음에 대한 삿띠. 뭐 이래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을, 그죠? 의도와 사유라고 하는 만호행위 이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참으로 한순간밖에 살지 못할지도 모른다. 부처님께서는 들어간 숨이 나오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나간 숨이 들어오지 않으면 죽는 것이라고 하죠. 요렇게 우리가 참으로 1분 1초 이후에까지 살아있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요런 죽음을 생각함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긴박감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순간 공부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 어찌 될지 모른다 라고 해서 공부하기 위한 긴박감을 조성하는 뭐 이러한 그러한 것이 다 만호의 행위니까 그것에 의해 가지고 죽음에 대한 삿냐가 잠재하는 거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설명한 이러한 현상적인 삶의, 그러니까 인식 과정에 개입해서 알을 왜곡시키는 이러한 상들을 제외한 나머지 나타나는 상들은 이 상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수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 안에 채워 넣는 거죠. 그러면 많이 채워 넣을수록 병든 삿냐가 비중이 작아지는 거죠. 치유되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보자면 이제 하여간 대략적이나마 우리가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의 측면, 행위를 조건으로 잠재하는, 그래서 형성되는 상과 행위 이전에 내면의 과정에서, 즉 느낌을 즐거운 느낌이냐 괴로운 느낌이냐 불고불락의 느낌이냐에 대한 느낌에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내면의 이야기를 통해서 형성되는 삿냐까지를 다 본 거죠. 요렇게만 그냥 보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 12연기적으로 가래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측면까지를 포함해서 상이 어떻게 잠재하는가, 어떻게 형성하는가 하는 부분을 요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으로 그래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전에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빠띠가 삿냐가 잠재하는 과정을 뭐 근심하고 슬퍼하고 하는 그거를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에 포함하지 말고 그 자리를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여기에 두자라고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또 이렇게도 그 부분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지만 자, 그거 한 장만 좀 앞으로 넘겨볼까요? 그러면은 빠빤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거든요. 자, 요쪽 페이지. 예.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오염된 행위가 상 또는 잠재 성향을 형성함 삼빠빤자 삿냐. 요 부분. 그 부분 두 번째 단락에 두 번째 단락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비구여, 어떤 것을 원인으로 사람에게 빠띠가 삿냐 상카가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해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탐의 잠재 성향의 끝이요. 요거 뭐 탐과 관련한 산야의 끝 이렇게 보면 되죠. 저항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요. 견해의 잠재 성향의 끝이요. 의심의 잠재 성향, 교만의 잠재 성향, 존재의 탐에 대한 잠재 성향, 무명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요. 그것은 몽둥이를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상호 비방하고 중생 모략하고 거짓말하는 것의 끝이니 여기서 이런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남김없이 소멸한다 이랬거든요. 요 이야기는 어떤가요? 낙고 불고불락 각각의 느낌들에 대해서 아까 그 여섯의 경에서는 즐기고 하냐고 묶여있다 이렇게 말하거나 근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이렇게 말하거나 일어남 사라진 뭐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말을 했는데 지금 이 꿀덩어리 경에서는 아예 그 세 가지 느낌에 대한 대응 전체를 포괄하고 심지어는 이 행위의 영역까지를 포괄해가지고 이 전체 영역을 통해서 잠재하는 모든 것을 나타내주죠.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말하잖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 요거 한마디로서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따로따로 특징적으로 표현을 해주자면 요거에 대해서 각각이 다르게 말해줄 수 있지만 이거를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결국은 알의 왜곡에 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요 대표적인 표현 하나를 통해 가지고 가래가 형성되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경전의 비교를 통해서 보면 비록 이제 표현은 근심하고 상심하고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이래서 뭔가 말과 만어의 행위의 영역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요 말도 사실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 요것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보아주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았어요. 자, 그러면 하여간 좀 어설프게 보았지만 워낙에 그 어려운 주제를 우리가 이제 드러내는 작업을 했다라는 자체로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상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입니까? 달리 말하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상은 잠재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을 그냥 대략적으로 본 것으로 크게 보면 십지연기적으로 행위 과정에서 잠재해서 형성되는 상이 있는가 하면 행위 이전의 내적인 과정에서 십이연기의 영역적으로 잠재해서 형성되는 산야도 있다라는 부분을 보고 그 이외에 다르게 표현되는 산야들은 요 산야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으로 수행을 통해 인위적으로 형성시키는 산야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 것으로 하자고요. 요 한 가지만 좀 더 보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본 자리, 지금 읽어본 글을 보면 이렇게 나왔죠. 비구역, 어떤 것을 원인으로 사람에게 빠번자 산야 상카가 일어나는데 그랬죠. 이 이야기 뭐죠? 빠번자 산야 상카가 일어난다 이랬어요. 우리가 보았지만은 그 사유의 과정에 존재 또는 소유 이러한 부분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흔들어 놓으면 뭐가 빠빤짜 이랬잖아요. 그 빠빤짜 때문에 잠재한 것이 뭐냐 하면 빠빤짜 산야죠. 빠빤짜 산야거든요. 그러면 요 빠빤짜 산야는 요것도 산야니까 개입할 거 아니에요. 빠빤자 산야는 어떤 경우에 개입할까요? 그럼 표현하자면 까마산야는 이쪽 참다라가의 문제 때문에 이 외입처의 자리에서 내꺼 하려고 하는 요런 욕탐이 작용해서 가치가 부여되면 그것 때문에 까마산야가 개입을 하잖아요.
빠빤자 산냐도 있으니까 요것도 개입을 할 거거든. 빠빤자 산냐는 어떤 경우에 개입할까요? 뭐 이런 거 하니까요. 어차피 빠빤자 산냐도 산냐니까 그 중에 외입처를 조건으로 개입하겠죠. 그죠? 그러면 빠빤자가 뭐냐라고 하니까 무언가 약간 존재든 소유든 달리 말하면 요 아스미 뭐 이런 거겠죠. 뭐 이러한 어떤 그 존재의식, 소유의식 이런 것이 만호가 단말을 감각하는 그 자리에서 결국 비열이작을 시키면 그때의 그 대상은 결국 빠빤자에 의한 외입처 이렇게 말해지는 거겠죠. 그리고 그렇게 외입처가 같이 부여되면 그에 따라서 빠빤자 산냐가 개입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좀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부처님도 어떤 질문을 받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 하시는데 이 부분을 뭐 어떻게 설명을 하기가 좀 길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것을 원인으로 사람에게 빠빤자 산냐 상카가 일어난다. 요 얘기 뭔가 하면 우리는 지금 약간 대략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어떠한 계라는 것을 조건으로 빠빤자 산냐가 개입을 해서 이 알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봐야겠죠? 내면의 이야기가 내면의 조건이 불완전하면 결과가 불완전한 결과가 생겨나면 그거 우리 상카타 이렇게 불렀죠. 유비. 내면의 조건이 완전하면 내면의 결과도 완전한 게 생겨나니까 아상카타 무위 이렇게 하는 거. 요 부분을 상카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생겨난다라고 한 게 뭐냐 하면 빠빤자 산냐 상카야. 빠빤자 산냐에다가 상카를 더했어요. 요 상카가 뭔지 요 상카가 상카타하고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경전이 말하는 내용을 쭉 흐름으로 보면 빠빤자 산냐 상카가 생겨난다라고 한 것은 부처님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 빠빤자 산냐의 개입에 의해서 왜곡된 알무로 생겨난 그것을 빠빤자 산냐 상카라고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한 말씀이 어떠한 상태가 이 조건이 되는 내입처, 외입처식 이 개의 부분에 작용했고 그것에 의해서 빠빤자 산냐가 인식 과정에 개입을 했더니 빠빤자 산냐에 의한 왜곡 상태로 빠빤자 산냐 상카라고 하는 상카따가 생겨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좀 어렵죠? 그렇지만 여기 전개는 그렇게 되죠? 요거를 요렇게 볼 수 있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요 다음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자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해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이랬잖아요. 요게 뭐예요? 빠빤자 산냐 상카가 만약에 이쪽 자리에 있다 그러면 이쪽 자리에 있는 거를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니잖아요. 저 빠빤자 산냐 상카가 여기 있다 그래도 안 맞잖아요. 경전이 빠빤자 산냐 상카라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일어난 거, 그죠? 그 결과물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간단히 본 거지만 빠빤자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보리단경을 통해 가지고 존재와 소유라고 하는 어떠한 것의 개입에 의해서 사유 과정이 흔들린 거 요거 빠빤자구나 이렇게 알았다면 지금 상의 형성 과정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수업을 통해서 요 사유 과정이 빠빤자라는 오염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잠재한 거를 빠빤자 산냐라고 하는구나. 마치 까마상카빠에 의해서 까마산냐가 잠재하듯이 빠빤자에 의해서 빠빤자 산냐가 잠재했다. 요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빠빤자 삼냐의 개입 과정을 설명하면서 빠빤자 삼냐 상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타난 거죠. 요 단어 사실 잘 못 풀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놓고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이 빠빤자 삼냐 상카의 위치를 알게 된 거죠. 아, 요거 내면의 불안정 상카 따의 한 가지로 빠빤자 삼냐에 의한 왜곡 상태를 빠빤자 삼냐 상카라고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비록 이렇게 왜곡 상태가 생겨났다고는 해도 찢다가 이것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그 상태로 가지 않고 여기에다가 이제 수행의 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 염오라고 하는,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한 거잖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즉 염오하면 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잠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요 한마디, 그러니까 빠빤자 삼냐 상카의 자리가 알의 왜곡으로의 상카다 요 자리다라고 하는 그걸 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좀 폭넓게 보자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직까지 우리가 알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늘 나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나라는 어떤 존재, 또 내 거라고 하는 어떤 소유, 이런 존재와 소유의 붙잡힘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는 것은 늘 어떠한 대상을 감각하든지 그 감각의 결과는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했더니 식이 생겨나고 삼사와 촉했더니 거기에 느낌이 생겨난 거를 식이 상의 개입하에 분별해서 아는 거라고 해서 이제 감각작용의 완성이, 사실은 이 완성의 상태가 빠빤자 삼냐 상카라고 하는 말로 불려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요 요새 그리던 그림하고 오늘 그림을 조금 바꿔서 그렸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거기에 좀 그림이 달라 보이죠? 우리가 그간 공부한 거로는 위자나띠, 수, 상 하면 냐나 알미 생기고 요거에 무명 위에 탐 또는 진 이랬고 식은 찢다로 상태 변화하는데 요때 요거 요 왜곡을 주는 탐진치 탐 요것에 의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이라는 행을 하면, 그죠? 대표적으로 요 탐에 의해서 요 앞에 있는 외입처를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요것 때문에 찢다가 오염돼서 가래가 된다. 요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림 하나가 사실은 비중 있게 바뀐 거예요. 지금 요 경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자, 빠빤자 사냐 상카가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해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이랬거든요. 즉, 말 바꾸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요거, 행이라고 하는 요 형성작용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라고 할 때 이 그림에서 탐이 외입처를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요 얘기는 뭐예요? 탐이 해가지고 탐의 어떤 작용성이 외입처를 대상으로 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경전이 알려주는 것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대상이 무엇냐라고 하니까 빠빤자 삼냐 상카잖아요.
김법우님 그렇게 봐야 안 될까요? 좀더 자세히.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 여기서 빠번자 산냐 삼카가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다라고 해서 형성작용이 가래를 만드는 형성작용의 구체적인 대상이 바로 요거 알매 왜곡 즉 상카따 유위 또는 빠번자 산냐 삼카 요거를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요거를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을까라고 보면 결국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고 하는 이 형성작용의 주체를 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라고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왜곡된 것에 이 탐이라는 것은 찢다를 붙잡는 성격을 갖는 거겠죠. 그러면 찢다가 탐에 붙잡혀 버려 가지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가래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러나 수행의 힘을 통해서 이제 이 자리에 비록 내면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서 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탐의 왜곡에 의해서 찢다를 붙잡았다 해도 수행을 통해 가지고 여실직연해 가지고 바른 삼매에서 여실직연해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는다라는 염오를 작용시키면 어때요? 비록 탐은 있지만 행이 아니라 염오하니까 염오에 의해서 찢다가 가래로 바뀌어지질 않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염오에 의해서 탐의 작용성을 제어하니까 탐이라는 것도 그 기능을 상실하는 거죠. 어때요? 염오에 이어지는 이탐 요거죠. 그러면 요렇게 이탐하게 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심해탈에서 요 찢다가 비로소 탐으로부터 벗어났다. 심해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영역을 사마타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이걸 그림을 그려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직까지 그림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요 형성작용의 구체적인 대상은 외입처가 아니라 요 생겨난 것으로의 그러니까 감각작용의 어떤 완성된 결과로의 상태다. 요것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고 말해지는 형성작용의 대상이다. 요 부분을 오늘 그 후보님들께 그간의 우리 공부에서 수정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어요. 자,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기까지로 해서 대략적으로 상해 형성 과정은 마무리를 한 거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더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은 카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마음 특강이라든가 어떤 그 중간중간 마음 이야기가 나타날 때 이 부분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오늘 나눠드린 교재를 가지고 또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